치매가 얼마나 진행되셨는지, 혼자서 걸으실 수 있는지, 식사는 하시는지 이런 걸 보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가 있어요. 요양병원은 훨씬 비싸요. 한 달에 적게는 15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보호자님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두 곳을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어떤 어르신은 요양원에 가셔야 하고 어떤 어르신은 요양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잘못 선택하시면 비용도 많이 나오고 어르신도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곳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우리 부모님께는 어디가 맞는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이 두 곳이 적용받는 보험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요양병원은 우리가 아플 때 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관리해요. 같은 보험공단이긴 한데 담당 부서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험이 다르니까 내야 하는 비용도 다르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양원은 집이에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시면서 식사, 목욕, 배변 같은 일상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곳이죠. 의료보다는 생활케어가 중심이에요. 반면에 요양병원은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아프거나 다친 어르신이 치료받고 재활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돕는 곳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분들이 항상 계시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으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입소 조건부터 완전히 달라요. 요양원에 가시려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이 등급이 있어야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등급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과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분이 집으로 나오셔서 어르신의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세요. 치매가 얼마나 진행되셨는지, 혼자서 걸으실 수 있는지, 식사는 하시는지 이런 걸 보고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가 있어요. 요양병원은 등급이 필요 없어요. 대신 의사 선생님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나 골절상을 입으셨거나 욕창이 심하시거나 경관식이라 해서 코나 위로 직접 영양 공급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 많이 가시죠. 석션이라는 기계로 가래를 자주 뽑아내야 하는 어르신들도 요양병원에 계세요. 비용 차이도 아주 중요해요. 요양원은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대략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예요. 등급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1등급에 가까울수록 정부 지원을 많이 받으시니까 본인 부담금이 적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간식비나 미용비 같은 게 추가로 나갈 수 있어요. 요양병원은 훨씬 비싸요. 한 달에 적게는 15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행위가 들어가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하는데 간병비가 정말 크거든요. 간호등급이라는 게 있어서 간호사 한 명이 몇 명의 환자를 돌보느냐에 따라 간병비가 달라져요. 1등급 병원은 환자 2.5명당 간호사 한 명이 있어서 비용이 제일 높고 6등급은 환자 6명 이상을 한 명이 보니까 좀 저렴해요. 직원 구성도 완전히 달라요.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중심이에요. 간호사 한 분 정도 계시긴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항상 계시진 않아요. 요양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필수로 계셔야 해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제 궁금하시죠? 우리 부모님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치매가 있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 사시기 힘드신데 딱히 치료가 필요한 큰 병이 없으시다면 요양원이 맞아요. 식사, 목욕, 배변, 이동 이런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신 거죠. 요양원이 훨씬 따뜻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예요. 프로그램도 많고 다른 어르신들이랑 같이 활동도 하시고 병원보다는 집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반대로 어르신이 지금 급성기 질환, 그러니까 갑자기 아파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요양병원이에요.
뇌졸중 직후, 골절 수술 직후 폐렴이 심하시거나 욕창이 4단계처럼 심각하거나 경관식을 하시거나 석션을 자주 하셔야 한다면 의료 케어가 필수니까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실제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한 보호자분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에 낙상으로 골절되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양병원에서 수술하시고 3개월 정도 재활치료 받으셨어요. 뼈가 어느 정도 붓고 걸으실 수 있게 되셨는데 태어나자니 집에서 혼자 계시기엔 불안하시더래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옮기셨어요. 치매 3등급까지 받으시고 지금은 요양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치료 끝나시면 요양원으로 이동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요양원에 계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폐렴이 심해지시거나 욕창이 악화되면 잠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다가 치료가 끝나면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오시기도 해요. 이 두 곳은 완전히 다른 곳이지만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차이점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고르실 때 실패하지 않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직접 가보시지 않고 결정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사진만 보고 결정하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세요. 첫 번째 팁은 코로 확인하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냄새를 맡아보세요. 좋은 시설은 소독약 냄새나 향수 냄새가 아니라 그냥 깨끗한 무냄새거든요. 만약 소변 냄새나 악취가 나면 배변 케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청소는 기본이니까 냄새로 1차적으로 거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직원분들 표정을 보세요. 직원들이 피곤해 보이고 짜증난 표정이면 그건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면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제대로 못 돌봐드려요. 반대로 직원분들이 밝고 여유 있어 보이면 그 시설은 인력 배치를 잘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예요. 세 번째는 식사 시간에 가보세요. 식단표만 보지 마시고 실제 어르신들이 드시는 걸 보세요. 음식이 너무 흐물흐물하거나 색깔이 이상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직원분이 식사 도와드릴 때 얼마나 천천히 다정하게 대하시는지 보세요. 네 번째, 질문 3가지는 꼭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요양원이면 요양보호사 1명이 몇 명을 돌보는지, 요양병원이면 간호 등급이 몇 등급인지 물어보세요. 만약 시설 측에서 법적 기준은 지킨다고만 모호하게 답하면 주의하셔야 돼요. 좋은 시설은 정확한 숫자로 답해줘요. 요양원이라면 요양보호사 1명당 어르신 15명 이하면 좋은 편이에요. 요양병원이라면 간호사 1등급이나 2등급이면 신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비상상황 대응이에요. 밤에 갑자기 어르신이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는지, 119를 바로 부르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대응 가능한 의료진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좋은 답변은 이래요.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 협력병원이 5분 거리에 있으며 즉시 연락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고 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외출과 면회예요. 보호자가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는지, 어르신이 외출이나 외박하실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보호자분들이 언제든 오실 수 있고 식사 시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신호예요. 반대로 면회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외출을 어렵게 만드는 곳은 좀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 때 숫자로 명확하게 답하는지 자신감 있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주저하거나 피해가듯이 답하면 그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신호예요. 마지막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평가 등급을 꼭 확인하세요. 요양원은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이 있고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공개되어 있어요. A등급이나 인증받은 곳이 훨씬 믿을만해요. 물론 등급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건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리느냐일 텐데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 힘들어하세요. 죄책감도 느끼시고 부모님이 섭섭해 하실까봐 두려워하시죠.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 이건 방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현명한 책임감이에요.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갑자기 입소를 권하지 마시고 먼저 함께 둘러보러 가자고 하세요. 그냥 구경만 한다, 정보만 얻어온다,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하시는 거 보시고 식사하시는 거 보시고 직원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보시면 부모님도 생각이 달라지세요.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가 더 안전하고 즐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엄마, 아빠, 제가 매일 옆에서 돌봐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여기는 전문가분들이 24시간 계시니까 제가 못 해드리는 걸 대신 해줄 수 있다. 저는 주말마다 와서 함께 산책하고 맛있는 거 드시게 해드릴 테니 평일에는 여기서 안전하게 계시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요. 절대 혼자 결정하셨다가 나중에 모시러 간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배신감을 느끼세요.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선택했다는 느낌을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입소하신 후에도 부모님이 마음이 편해지세요. 요양원과 요양병원 둘 다 부모님을 돌보는 곳이에요. 단지 방식이 다를 뿐이죠. 어떤 어르신에게는 생활 중심의 요양원이 맞고 어떤 어르신에게는 의료 중심의 요양병원이 맞아요.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께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어르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고 두 곳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 적용, 생활 중심, 비용 낮음, 일상 돌봄 목적이에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의료 중심, 비용 높음, 치료 목적이에요. 입소 전에는 꼭 직접 방문하셔서 냄새, 직원 표정, 식사,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 인력 배치, 비상 대응, 면회 자유도 세 가지 질문을 꼭 하세요. 그리고 명확한 숫자로 답하는지 자신감 있게 설명하는지 보시면 돼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부모님을 위한 선택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거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어르신 상태에 맞는 시설을 함께 찾아드릴게요. 어르신 돌봄은 마라톤이에요. 지금 한 번에 현명한 선택이 앞으로 몇 년을 편하게 만들어요. 오늘부터 천천히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돼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요양 관련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